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위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해볼 리뷰는 시구레 유다치님께서 보내주신 피그마 흑의 라이더 상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발매는 2019년 9월, 가격은 세금 별도 8,148엔입니다. 기본 무장으로서 검 이외에 다양한 보구를 재현할 수 있는 옵션 파츠들이 부속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 작품 페이트 아포크리파 설명 보도록 하죠. 2차 세계대전의 혼란을 틈타 어느 마술사가 후유키의 성배를 강탈하고 몇십 년의 세월이 흘러 그 성배를 심볼로 내건 위그드 밀레니아 일족은 마술협회를 배반하고 조직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마술협회가 보낸 자객은 그들이 소환한 서번트에 의해 도리어 당하게 되고, 그들의 서번트에 대응하기 위해 성배전쟁의 시스템이 변경되어 7대7이라는 전대미문의 성배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해당 캐릭터 흑의 라이더 설명 보도록 하죠. 진명은 아스톨포입니다. 프랑스의 무은시에서 칭송받던 기사로 잉글랜드 왕의 아들이자 샤를마뉴 12용사의 일원이죠. 이 세상에 견줄자가 없는 미남이지만 무섭도록 방정맞은 인물로 이성이 증발했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해보겠고요. 자, 그러면 제품 패키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 넘버 423번으로 나온 아포크리파의 흑의 라이더 아스톨포입니다. 일단 눈에 띄는 포인트라고 한다면 제품 패키지 사이즈가 생각보다 조금 크다라는 점이네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피그마 상품들이 좀 작은 패키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구성품들의 볼륨감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박스 패키지의 좀 면적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별다른 특징거리가 더 있지는 않고요. 일단 제품의 컨셉에 맞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캐릭터가 흑의 라이더이기 때문인지 배경 컬러는 검은색으로 맞췄다 정도는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좌우 측면에는 제품의 공식 사진들, 포징들로서 이렇게 연출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뒷면 역시 다양한 구성품들을 활용한 공식 사진들로 연출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물을 꺼내 보도록 하죠. 구성품으로서는 피그마 소체에다가 검, 각종 무장들 옵션과 망토, 교체형 얼굴 파츠, 그리고 베이스, 이러한 구성들로 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망토와 이 창 파츠 때문에 포장에 상당히 큰 면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품들을 꺼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트 아포크리파의 등장인물 흑의 라이더 아스톨포의 피그마 상품입니다. 일단 캐릭터는 남자지만 복장 같은 곳에서 여성스러움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캐릭터이기도 하죠. 덕택의 성별에 상당히 혼란성이 오고 있는 대표적인 캐릭터이기도 합니다만,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원작에 등장했던 그러한 요소를 충실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스러운 머리 장식과 헤어스타일, 거기에 가트펠트가 들어가 있는 하반신 재현이라든지 디자인 자체는 원작에 이러한 디자인 요소를 상당히 잘 달고 나왔습니다. 일단 거대한 망토를 달고 있는 상태로 연출을 할 수가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망토 부분에는 이 털 장식이 원래 달려있는 연출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실제 제품상에서도 실제 털 형태로 연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재현도로서는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보통 이런 식으로 털 장식이 달려있는 부분들은 그냥 비슷한 색감의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로 사출되어 있는 경우가 흔한데, 이쪽은 아무래도 머리카락 파츠랑 밀접하게 닿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플라스틱 덩어리로 사출할 경우에 간섭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냥 실제 털 형태로의 재현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제약이나 이런 거 없이 연출하는데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문제라고 한다면 실제 털 파츠이기 때문에 오염이 된다던가 때가 탄다라던가, 아니면 피규어 파츠들과 밀접하게 위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머리카락 이런 쪽에서 도색이 이염이 된다라던가 이런저런 자잘한 문제들을 발생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개봉해서 꺼낼 당시에 이 도색 번지지 말라고, 이렇게 상처나지 말라고 비닐들을 씌워 놓는데, 그거를 떼기 위해서 파츠를 분해 조립을 한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할 때 이런 털에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던 게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약간 이러한 구조라서 관리하는 측면으로는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 있는 형태로 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망토 같은 경우에는 좌우 부분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어서 각각 움직일 수 있는 연결 조인트가 존재를 합니다. 중앙 부분에 눈에 보이는 관절부가 하나가 더 있고 상단부에 또 연결되는 관절부가 하나씩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망토를 어느 정도끔 움직일 수 있게끔 연출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액션이나 이런 걸 취할 때 확보할 수 있는 가동성 자체는 그렇게까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망토 자체가 상당히 펼쳐져 있는 형태로 조형 자체가 잡혀 있는 형태라서 이것저것 액션에 맞춰서 다양하게 연출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구조라는 점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망토 같은 경우에는 연결 조인트 부분이 등 쪽에 연결되는 구조인데 원하시면 탈착도 가능합니다. 액션이나 이런 것을 너무 거슬린다, 난 망토가 필요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망토를 제거하고 전시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복장이나 기본적인 기사의 연출에 있어서는 이 망토를 같이 하고 있는 쪽이 훨씬 멋있게 연출할 수 있으니까 취향에 따라서는 망토 탈착은 가능하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스톨프의 이 따은 머리 헤어스타일 충실하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끝부분이 살짝 꺾여 있는 형태로 조형이 잡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머리 파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각도를 움직일 수 있도록 마디에 연결 관절이 있어서 어느 정도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중간 마디는 연결 가동 포인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한정된 형태로 연출을 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망토 부분에 머리카락 부분이 이제 맞닿기가 상당히 쉽기 때문에 리본이라든지 아니면은 머리카락 자체 부분이라든지 마찰에 의해서 도색이 이염된다라든가 도색이 벗겨진다라든가 이러한 위험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헤어스타일을 포함해서 얼굴 조형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의 재현도는 이말하면 꽤나 잘 나왔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싶고요. 눈에 띄는 포인트라고 한다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 법도 한 요 덧니라 그래야 될까요? 살짝 이렇게 뾰족하게 솟아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빨이라고 하기에 흰색으로 표현되지 않고 살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상당히 미묘한 표현인데, 이것도 제품상에서도 똑같이 재현이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의상의 갑주 부분 역시 충실하게 따왔습니다. 다만 이제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스커트 형태로 되어 있는 하반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신경 쓰이기는 하지만, 장갑, 가슴 부분의 장갑 부분하고 하반신에 이어져 있는 부츠 부분이랑 기본적인 색감 표현도 상당히 잘 나와 있고요. 금색 같은 경우에도 진한 색감으로 해서 상당히 어설프거나 싸구려틱해 보이지는 않는 나쁘지 않은 금색 톤으로 연출들이 되어 있습니다. 의상의 재현도도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평가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는 구성 옵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교체용 얼굴 파츠입니다. 얼굴 파츠는 두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윙크를 하면서 활짝 웃는 듯한 느낌의 대표 포징에 어울리는 얼굴 파츠 하나랑 전투 중에 어울리는 인상 쓰고 있는 표정을 해서 총 3가지 얼굴 표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 쓰는 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빨이 표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윙크하고 있는 얼굴 표정에는 그 특유의 약간 덧니처럼 보였던 그 부분 역시 똑같이 재현이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교체용 손 파츠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장을 위한 손과 액션을 위한 편손, 그리고 별도의 V자 손까지 해서 다양하게 구성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교체용 손 파츠가 보시면 이제 좌우 한 세트씩 딱딱 짝을 이루고 있는데, 편손 중에 하나만 돌기가 나와 있는 손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살펴볼 보구 연출 등에 필요한 별도 손 파츠로서 어찌 보면 전용 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교체용 손 파츠가 총 7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무장인 새검입니다. 그냥 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칼집으로 착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연출할 수가 있고, 발도했을 때 실제 사용하는 무장으로서 검 파츠가 따로 구성이 됩니다. 손잡이 부분만 교환해서 사용하는 형태일 줄 알았더니만은 이거는 무장을 위해서 아예 손잡이 기둥 부분이 분리가 되는 형태로 연출이 가능하고요. 착용하고 있는 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드 부분까지 포함을 한 형태로 해서 파츠화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검신 부분만 교환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 부분만 따로 해가지고 별도로 사용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살짝 약간 예상 외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무장을 사용하실 때면은 이제 이 부분을 제거하고 손에 검을 쥐어준 형태로 사용을 하시고, 검을 쓰고 있지 않는 모습일 때에는 손잡이 부분만 검집에 끼워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 파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품을 개봉했을 당시에 이 파츠가 덩그러니 빠져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렇게 검집에다가 끼워 놓고 세워두면은 고정성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고정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결합한다 그래야 될까, 닿고 있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작아서 면적이 좀 작다 보니까 고정성이 뛰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에 처음에 담겨 있을 때는 고스란히 담겨 있지만 제품을 꺼낼 때 조금만 충격을 가하더라도 이 파츠가 그대로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전시하셨을 때도 해당 부분이 쉽게 분실할 위험성이 높아 보이니까 잘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새검 같은 경우에도 손잡이 부분이 이제 무장을 장비하기 위해서 무장손에다가 손잡이를 끼우고 그 위에 검 부분을 끼워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재현을 해야 하는데, 이 제품이 원래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위탁을 받은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의 고정성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매우 헐겁습니다. 이거 파츠 제대로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헐겁다라는 점. 어느 정도로 헐겁냐면요, 네, 고정이 거의 없어요. 그냥 손잡이 끼웠는데 돌아갑니다. 네, 거의 뭐 고정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현재 이 상품으로서는 새검 액션을 노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헐겁다라는 거. 뭐 다른 상품들도 다 이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장상의 문제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을 보시게 되면은 미세하지만 살짝 휘어 있습니다. 뭐 물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따뜻한 이제 물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열을 가해서 펴줄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처음에 개봉했을 때 이렇게 휘어져 있는 형상으로 온다 그러면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런 점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성품 중에 들어있는 책 형상의 파츠가 있습니다. 아스톨포의 보구 중에 하나인 파각선언 카사디 로케스틸라, 이름도 상당히 어렵죠. 해당 보구 마도서를 일단 옵션 파츠로서 넣어줬습니다. 아까 보셨던 파츠들 중에 손에 돌기가 있는 파츠가 있었죠. 돌기를 끼울 수 있는 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파츠랑 같이 결합을 해서 해당 보구 연출 장면으로 연출할 수 있는 형태로 파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좀 뭐라도 메시지라도 좀 이렇게 알아볼 수 없게 뭐 줄 형태라도 뭔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깨끗하게 되어 있다라는 점. 하지만 그래도 겉표지만큼은 나름 디테일하게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책 내부는 신경을 못 썼지만 책 표지 부분은 그래도 상당히 신경을 쓴 형태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 빅사이즈의 마상창 형태로 연출이 되어 있는 닿으면 넘어진 트랩 오브 아르갈리아 역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스톨포 피그마 소체보다도 훨씬 큰 사이즈로 재현이 되는 아주 거대한 마상창 형태의 무장이죠. 재현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색감도 금 색깔이 뭐 너무 싸구려틱한 색감도 아니고 연출이라 그래야 될까? 조형 자체도 상당히 잘 표현이 되어 있고 볼륨감도 상당하고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재현도로선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뭐 약간 주의하실 포인트라고 한다면 예상외로 끝부분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보통 이런 거 뭉툭하게 나와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어쩔 때는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번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창 끝부분도 그렇고 이 장식 부분의 이 세 부분 역시 다 날카롭습니다. 뭐 상처가 난다던가 이렇게 긁혀서 상처가 좀 나기 쉬워 보이니까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이런 쪽끄트머리 부분들은 상당히 얇게 조형이 되어 있고 마찰도 포함해서 좀 걸리기가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또 예상치 못한 파손이나 이런 것도 주의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창 손잡이 부분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무장을 끼워서 이렇게 손잡이를 고정하는 형태로 연출할 수가 있는 무장이고요. 상당히 큰 사이즈로 나와 있는 무장이라서 제품의 볼륨감을 상당히 크게 연출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만큼 크다 보니까 이 트랩 오브 아르갈리아로 액션을 취하실 경우엔 여유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피그마 공룡 베이스를 사용합니다. 육각형 베이스에 피그마 로고 들어가 있고요. 각도 조절할 수 있는 베이스 기둥 해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의 연결 조인트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는가 했더니 망토 안쪽에 베이스 연결 조인트를 끼울 수 있는 홈이 존재합니다. 보통은 등에 연결하는 형태로 많이 구현이 됐을 법한데 이거는 아예 망토 하단부에다가 연결하는 형태로 해서 구현이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식으로서는 나쁜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좀 다소 불편할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재 망토 고정 자체가 상당히 좀 뭐랄까 뻑뻑하다 그래야 될까요? 좀 끼우기가 좀 많이 힘들던데 그걸 감안한다고 치더라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망토랑 이제 이 머리카락 헤어스타일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은 베이스 조인트를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래쪽이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각도 조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는 좀 다소 불편하게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점프 액션이나 이런 거를 연출하기 위한 높이 조절로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캐릭터의 방향을 튼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출할 때에는 다소 불편할 수가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등에다가 조인트를 만들었으면 끼워놓고 방향을 틀면은 공중에서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 있는 이렇게 액션 등을 연출할 때 크게 지장이 오지 않습니다. 피규어 소체를 이렇게 돌려버리면 되니까 조인트 기준으로 맞춰서. 근데 망토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맞췄기 때문에 공중 액션 등을 연출을 할 때 캐릭터의 몸이 좀 방향이 틀어지는 이러한 액션을 재현하는 데는 다소 제약이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망토 하단부에다 끼워야 되기 때문에 연결하는 입장에서도 살짝 불편할 수가 있는 약간 이러한 구조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망토를 제거한다고 하면은 이제 등 조인트, 지금 현재는 망토가 연결되어 있는 해당 조인트에다 끼워 두시면은 딱히 문제는 전혀 되진 않습니다만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 구조라는 점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동을 보도록 하죠. 가동 같은 경우에는 소체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딱히 제약거리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망토를 장착하게 되면 상당히 제약이 커집니다. 일단 어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깨 위로 올라와 있는 망토 파츠 때문에 어깨 가동폭에 살짝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깨 위쪽으로 올릴 경우에 해당 망토 파츠 부분이 걸리게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애매한 게 망토 파츠, 특히나 어깨 위쪽으로 올라가야 될 경우에 이 망토 파츠 부분이 가동이 되거든요. 연결 가동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어깨 바로 위에 아스톨프의 머리카락이 위치한다는 점, 이런 점들이 맞물리면서 실질적으로 가동할 때에는 이래저래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들을 최대한 피해서 강제로 이렇게 올린다라고 하면은 맞출 수는 있습니다만 원하시는 액션을 취할 때 머리의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맞물리게 되면은 원하시는 형태로 각도 연출이 좀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점. 가동성 자체만 놓고 본다 그러면 기본 피그마 관절 가동에서 제약이 없는 형태이긴 합니다만 망토와 머리카락의 존재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원하시는 각도만큼 못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도 가까이 가동이 되는 형태의 기본적인 피그마 가동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허리 부분 역시 이제 기본 피그마 소체의 가동, 흉부 아래쪽을 기준으로 회전이 되는 각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고관절 부분인데 분명히 남캐입니다. 어째서인지 미니스커트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남캐고요. 가동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가동폭 자체가 생각보다 좁지는 않습니다. 보통 스커트 차림의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스커트의 가동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고관절 가동에 있어서는 제약이 큰 편인데 일단 하반신의 의상 부분은 약간의 연질 요소로 되어 있고 고관절 부분이 아래쪽으로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고관절의 가동 부위는 생각보다 넓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앞뒤 가동에 있어서도 연질 파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여유 각도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고관절의 하강 이 기믹 같은 경우에는 좌우가 동시에 내려간다는 점 역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무릎 가동 역시 뭐 딱히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90도를 좀 넘어가는 무릎 가동을 이렇게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기본적으로 무릎 장식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동률은 준수하고 있습니다. 발목 부분 역시 피그마 공통관절에 의해서 가동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고, 앞꿈치 부분이 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꿈치만 또 별도로 움직여줄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하반신 부분은 복장 형태에 비하면 생각보다는 잘 움직일 수 있는 느낌을 받는 반면에, 상반신 어깨 쪽 같은 경우에는 망토랑 머리카락의 형태상 약간 가동에 제약을 느낄 수가 있는 형태가 된다는 점. 물론 망토를 제거하고 나면은 어깨 쪽에는 갑주나 이런 것이 일체 없기 때문에 피그마 관절을 완전히 활용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다라는 점 또한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피그마로 발매가 된 흑의 라이더 아스톨포 살펴봤습니다. 페이트 아포크리파의 등장인물 아스톨포의 피그마 상품으로서 복장을 비롯하여 캐릭터의 외형 포인트는 충실하게 재현을 해줬습니다. 구성품도 거대한 마상창, 망토 등 볼륨 큰 옵션 파츠를 과감하게 구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개인적으로 구성 자체는 상당히 잘 구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보구, 극 중에서 사용했던 다양한 옵션 파츠들은 잘 구현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격 측면에서도 구성품들이 큰 것들로 되어 있는 것 치고는 최근 피그마 가격대에서라면 나름 경쟁력 있을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피그마 가격대가 조금 비싸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구성품들이랑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퀄리티나 전반적으로 가격대로서는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거대한 망토 때문에 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취할 때 다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과 일부 파츠의 고정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 물론 파츠의 고정성은 제품에 따라서 복불복 요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위탁받은 상품에서 확인된 바로는 세검의 손잡이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파츠들에서 고정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좀 아쉬운 포인트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시구레 유다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해당 제품은 다시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도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답장을 보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상품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홀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홀릭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